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표를 카운트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소련의 인간 백정 스탈린이 한 말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 여기에 아주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요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볼리비아 그리고 또 중국에 양쪽으로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부정선거의 그런 어떤 이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왔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 당경가 거기하고 이제 자기가 이끌었던 그 민주연구원, 사실 공산주의 연구원이죠. 공산당하고 함께 제의를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연관도 맺었고, 이번에 화웨이에서 그 해커가 이제 화웨이 이 제품을 통해서 그렇게 그 부정선거를 획책했으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정철이라는 자가 아마 좌우명처럼 그렇게 이 말을 마음속에 품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저지르고 지금 아마 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싸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선거 준비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그렇게 선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를 세는 이 못된 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뭐 선거를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 선거를 이걸 제대로 못 치르게 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우리 그 사명감을 갖고 또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있죠. 공병호 TV라든가 바실리아 TV라든가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나라를 살리는 일에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이걸 그냥 막 짓 밟으려고 하는 이 보수 안에 있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네. 자기들 견해 한번 발표했으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순리적으로 맡기면 됩니다. 얼빠진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더 이상 일 벌리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대단한 전쟁인데, 네. 이 선거에 대한 이 공정선거,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일보가 최근에 좀 발을 디뎌 놨습니다. 굉장히 늦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발만 잠깐 담그지 말고 실제로 정말 그들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부정선거 파헤치고 아주 백일하에 드러내는 그 일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대중 전에 그 논설위원이었었죠. 네, 그분의 글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25일 날인가 4월 25일 날인 5월 25일 날인가 나온 아주 최근의 글입니다. 김대중 칼럼,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의문부호로 시작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이 판결의 영문 골자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5년 실시한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컴퓨터로 결정된 투 개표에 항의하는 시민 고발 사건 2건을 판시하면서 독일 헌법재판소네요. 헌법재판소가 판시하면서 그 사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투개표의 모든 과정은 헌법상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시민적 재검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왜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뭐 그렇게 되면 보수우파의 뭐 이미지가 뭐 지금 그런 문제 우리가 논할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드러나고 있는데 이 바른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함께 쏟아 부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진짜 안타깝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선거의 공공성, Public Nature of Elections, 선거의 공공성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 right,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검표를 요구하는 건 권리입니다. 의혹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생겼을 때 재검표하는 게 권리입니다. 권리 주장하는 게 그걸 왜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좌파는 그렇다 치고. 네. 계속 인용합니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네, 시민들이 나서서 이 재검표를 요구하면 받아주는 게 옳다고 지금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냥 야단들입니다.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할 만한 그런 그 자격이 있는 우리 한국인들인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행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주인이 바로 투표한 국민들이죠. 그들이 요구하면 재검표해야죠. 즉 컴퓨터 서버니 QR이니 바코드니 하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설정해 놓고 자기들만의 암호처럼 까불어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까불어대고 있습니다. 진짜 아주 까불어대고 있어요. 의문이 있는 시민은 구체적 증거 없이도 누구나 언제나, 이게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우린 지금 증거가 널브러져 있죠. 네. 근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언제나 투개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시 보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너무 근본적인 권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얼빠진 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 당신들 말이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카운트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독재 사회가 하는 것이죠. 네. 지금 그리로 우리 한국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아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투표하는 사람은 뭐 어디로 표가 가는지도 모르고 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그 승리가 그렇게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다. 권력을 쥔 세력에 어떤 자제와 제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하다. 고금을 통해 권력을 쥐면 자기 아닌 상대방은 모두 적폐로 몰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한국에서. 지독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또 법도 바꾸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일 뿐 아니라 돈도 벌고 좋은 자리도 차지하는데 권력을 쥐면 왜 굳이 정직한 척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실로 돌아와 우리는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4.15 총선에서 투개표 부정에 관련된 문제점, 특히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도 통계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가고 민경 의원 손에 들어갔단 말이죠. 개표한 용지가 빵 상자 속에 처박혀 있었다. 세상에.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를 고발한 변호사도 있다. 어제 제가 박주현 변호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분입니다. 어떻게 이게 빳빳한 신권 다발로 묶여서 그런 식으로 묶여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친여, 친야 사이에서 공방만 난무하고 있고 정작 그 여부를 가릴 선관위는 팔짱을 끼고 있다. 이 선관위에 문재인 자기 사람을 심어놨는데 선관위원인데 이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관인 것은 야권 내에서 부정이 있다 없다로 인신공격이 계속되고 야권의 유튜버 사이에서도 사쿠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와 그리고 언론 내에서도 부정 여부를 둘러싸고 자해적 논쟁이 일고 있다. 이게 논쟁할 문제입니까? 힘을 합해서 싸워야지. 답답하기 시작이 없어요. 선관위가 재검표에 적극 나서고 의문이 제기된 것을 사정당국이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 독일식으로 해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시 재검표를 요구하면 하는 게 민주국가가 할 일입니다. 선관위는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나서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으니까. 또 뭐 검찰 이런 그 사정 당국이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이 규명되죠. 되죠. 안 하면 얘는 뭔가 진짜 부패한 뭐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누가 믿습니까?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던 인사가 선관위원이 되고 야당 몫의 선관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의혹을 밝히는데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걸 좀 해외도 좀 알리고, 백악관에도 듣든 안 듣든 우리가 계속해서 알리고,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미 제기된 재검표 요구 등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세상에. 검찰의 권력 감시 의지는 아마도 조국 사태까지일 공산이 크다. 검찰의 기는 이미 꺾인 듯하고 강직한 검사는 이제 소수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심취해 있는 사이로 승리에 칼을 들이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나라 사법의 총책인 대법원은 국민 사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것조차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한심합니다. 또 선거 부정 타령이냐? 또 선거 부정 타령이냐? 일부 비아냥의 문제는 덮이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한 줄기 소나기는 없을까? 우리에게 선거 부정을 고발할 내부의 용기는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표를 찍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 스탈린이 이야기한 표를 여기에 이 말이군요. 표를 찍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은 요원한 것인가? 네. 표를 세우는 사람이 결정하는 그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진짜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마음을 모읍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여기 김대중 고문 같은 분, 한국의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이 논객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결론 부분에 보면 얼마나 희미합니까? 없는 것일까? 요원한 것인가? 이만큼 이 필도 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좌파 독재가 무섭게 지금 한국 온 사회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큼이라도 하여튼 나온 게 용기를 낸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남자들,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알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방송이 이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한민족 위에 넘치고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